자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주렉스입니다. 금일은 4월 24일이고요.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귀 예습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으며,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제가 한 3주 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,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. 이제 3월 말까지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한 다음에 4월에는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때까지는 현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고 나면은 매매를 다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 물론 물려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쉬어야죠.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을 사는 예가 될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저는 저번 영상대로 3월 말까지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벌었었던 현금 금액, 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또 음 상승이 나왔던 종목도 좀 있었어요. 또 중장기 종목도 이런 종목들 정리를 좀 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렸었는데, 그 비중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매매를 해 봤자 뭐 이틀에 한 종목 정도 매매를 했는데, 그 종목들도 새로운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수익 매도를 한 종목도 있지만 가만히 뒀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서 그 추가 매수 물량만 뭐 3% 5% 올렸을 때마다 정리를 하고 치고 빠지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,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3 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. 저는 크게 잃은 것도 없고 크게 번 것도 없는 그런 수준으로 3주 정도 버텨온 것 같은데,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 3주 동안에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뭐 국내 시장은 크게 나스닥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,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드렸다시피 많이 폭락을 했죠. 좀 많이 폭락을 하면서 한 10몇 년 만이라고 하던가요? 뭐 최대의 폭의 폭락장이 온 그런 날도 있었고, 아무튼 좀 어려웠던 장인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반해서 국내 시장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, 뭐 더 떨어질 게 없는 거죠. 뭐 2,400 포인트 내지 2,500 포인트 사이가 코스피 기준으로는 바닥이고, 코스닥은 700 포인트 정도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600 포인트까지 초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또 반등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무튼 4월 3주 정도는 좀 쉬었는데, 그 쉰 이유가 앞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물려 있어서 영상 녹화를 진행 안 한 부분도 있지만, 현금 보유를 한 수익 매도를 해서 현금 보유를 한 종목들이 더 많다.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엿보게 된 거죠. 최근에 국내 시장도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고, 오늘 어제 양일에 걸쳐서 나스닥이 2.5% 2.5% 총 5%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.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에 좀 성공한 부분이고, 테슬라도 제가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차트를 그려 놨는데 좀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이고,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에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녹화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참고로 좀 부탁드리고요. 자, 어제 매매 동향부터 좀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4월 23일 매매 동향입니다. 현재 시각은 4월 24일 새벽 오전 6시 10분입니다. 자, 어제 코스피는 1.57% 상승, 코스닥은 1.39% 상승을 했습니다. 전날 미증시가 2.5%, 나스닥 기준으로 2.5% 상승했는 거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코스피는 2,400 포인트에서 2,500 포인트 정도가 더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기서 항상 어 매수자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은 국내 투자자든지 국내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 바닥만 보고 있다가 또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00에서 700 정도가 바닥으로 보여지는데,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악재만 아니면 700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얼마 전에 이제 그 트럼프 관세 부분으로 발언이 나오면서 600 선까지도 거의 떨어졌었죠.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였지 않나,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이 아쉬운 점은 양지수 거래 대금이 13조까지 내려갔어요. 한때는 또 상반기에는 2025년도 상반기에는 20조까지 또 올라가다가 지금은 거래 대금이 많이 빠졌는데, 또 이 거래 대금 자체가 또 미국 주식으로 가는 부분이 또 생기지 않나,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 시장은 뭐 전체적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,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. 정치 테마가 그 당시 또 많이 올랐는데, 정치 테마가 좀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승 시에 정치 테마를 비중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또 어제 조정이 나오면서 큰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슬픈 하루가 되지 않았나,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
뭐 국내 증시는 무조건 테마장이에요. 테마장이긴 하지만 정치 테마와 바이오, 제약 바이오 테마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초보자분들은 정치 테마와 제약 바이오를 잘못 건들게 된다면 제일 못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단타로 접근을 해야지 하면서 결국에는 손절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? 손절을 못 하게 되면 정치적 테마나 제약 바이오는 타이밍을 잃게 되면 50%, 마이너스 50%, 60% 가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큰 비중을 투자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조심을 해야 된다.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환율은 1427원, 한때 147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더 꺾여야 돼요. 이제 1300원 후반, 진짜 적어도 1300원 후반 많이 떨어진다면 1300원 밑으로 좀 떨어져 줘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국장 되돌아오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실체 없는 정치 테마 제약 바이오는 단타만 쳐라.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중요한 부분, 요거 당일 종가에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라. 아침에 만약에 샀잖아요. 그러면 마이너스 10%든 마이너스 15%든 손절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? 하지만 당일 종가에는 반드시 좀 매도를 해야 된다.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은 물려 있잖아요. 그 물려 있으면 또 물려 있으니까 현금으로 다른 종목 사야지 하지 마시고 그 종목을 추가 매수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샀으면 추가 매수 금액을 300만 원 넣어 가지고 그 300만 원으로 3% 5% 단타를 쳐 보세요. 그러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. 저는 3주 동안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물려 있는 종목은 좀 리스크 완화를 했거든요. 그렇게 하면 종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지저분해져요. 그래서 종목을 좀 줄이면서 그 리스크를 감안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.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국내 시장의 호재는 방어율 높은 국내 증시 왕따다. 더 떨어질 곳도 없다.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관세 전쟁과 트럼프 발언이 세계적으로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미국 증시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 또 유럽 또 일본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정치적 리스크는 해소가 됐죠. 3주 안에 해소가 됐습니다. 그 부분은 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뭐 당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?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권 후보자들이 또 등록을 해가지고 또 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부동산 주식에 유리한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다. 어차피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네요. 어차피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과 주식에 유리한 쪽을 저는 선택할 것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악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한국의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. 이거는 제가 영상을 녹화한 작년 그 하반기부터였나요? 계속 적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위기에 있고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. 기업 파산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악재로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악재로 계속적으로 남겨놓고 있다.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호재이자 악재인 부분은 트럼프 관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적응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. 또 더 센 발언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호재와 악재의 양면성을 같이 지니고 있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. 종목은 상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줄고 있다. 그리고 넥스트 트레이드 지금 뭐 오전 8시부터 저녁 오후 8시까지 시간이 확장이 됐죠. 그러면 거래 대금이 더 늘어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줄고 있어요. 그러면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각이 24일 새벽 6시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주식을 봐야 되겠죠. 미국 주식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테슬라 옆에 6% 이상 상승한 거 보이시죠? 나스닥이 2.5%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 현물 자체가 상승이 나오면서 빅테크 중심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. 뭐 특히 테슬라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테슬라는 이제 220달러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220달러를 지켜주고 다시 어제도 5% 정도, 오늘도 6% 정도 상승을 하면서 250달러를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그래서 220달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너지면 제가 옆에 차트에 파란색 표 보이실 겁니다. 파란색 부분이 170달러인데 170까지 열려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테슬라를 재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. 고가 매도를 했습니다. 고가 매도를 하고 나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220달러까지 왔을 때도 저는 재매수를 안 했어요.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저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면 좀 끝까지 들고 가볼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매수를 안 했는데 220달러가 무너질지 지켜질지는 좀
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자,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 보신다면은 뭐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지표들 있죠. 뭐 고용 지표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의미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안정이 돼야지 나스닥과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스피 코스닥이 안정이 되면서 상승 기류가 나와줘야지 이 매크로 지표가 좀 의미가 있을 거고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게 의미가 있을 건데 지금은 전부 시선 자체가 무역 갈등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쪽에 좀 트럼프의 발언, 한마디 발언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발언 자체가 좀 완화가 되었죠. 그렇게 되니까 나스닥이 2.5% 상승을 하면서 빅테크 종목, 특히 뭐 테슬라, 애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와줘야지 전체적인 시장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 지표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 갈등이 좀 풀어져야 돼요. 좀 풀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훈풍이 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때까지는 저는 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보유 종목들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. 그 종목들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매수 금액을 베팅을 해서 3% 5% 정리를 하고 그 추가 매수 금액만 3% 5% 사고 파는 겁니다. 그렇게 해도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완화를 할 수 있다.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정치 테마주가 좀 활개를 띠고 있는데 전부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잖아요. 쏠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. 그런 종목들은 세력의 놀이터다. 잘못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다.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죠. 정치 테마주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초보자들은 안 건드시는 게 좋고 저 또한 뭐 저는 주식을 꽤 오랫동안 한 사람이지만 아예 시도를 안 해요. 정치 테마주하고 그 제약바이오는 예전에 굉장히 어렵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시도를 안 하는데 뭐 진행을 해봤자 소액으로 뭐 진행을 하겠죠. 근데 3주 동안은 정치 테마주하고 그 제약바이오는 아예 건들지 않았다는 점,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다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는 보유 종목들에만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. 그렇게 하면서 뭐 4, 5월만 버티다가 시장이 안정되고 진행을 해도 늦진 않다.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형주 중에 저는 현대차를 보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적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종목을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생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보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SG, HVM, 한국가스공사, 파이버프로 이렇게 있는데 뭐 SG 이거는 3분할 매매가 들어갔고요. 마이너스 10%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 좀 골치 아픈 종목들 중에서 이제 HVM 이게 이제 3분할 다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거의 한 45%까지 갔어요. 45%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마이너스 30%대까지 갔는데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은 스페이스X 대장주라고 불렸던 종목인데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HVM도 같이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금 뭐 테슬라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HVM도 굳이 뭐 손절할 이유는 없는 거죠.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유튜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. 야매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건데 이분 장전, 장후, 시황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추천을 하면서 오전 라이브까지 진행을 하시는 분인데요.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. 뭐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는 시황 위주로 팩트 위주로 설명하시는 분인데 저도 종목을 많이 참고를 해서 저도 이렇게 시황을 적고 있습니다. 대부분이 야매 주식님의 시황을 제가 거의 한 90% 이상 참고를 해요. 그 야매 주식님의 시황을 참고를 안 하면 일일이 제가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. 하지만 야매 주식님의 그 시황을 보고 이렇게 참고를 해서 제 영상을 녹화한다.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, 좋아요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좀 자주 녹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네요. 그래서 일단 뭐 몇 시간 뒤엔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때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 영상 녹화는 좀 다음 주부터 자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